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심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옵시고 이것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줄도 알면서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다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교회, 늘 충성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중직자들 위에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셨네. 부끄러워 숨고만 싶었는데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난 그저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몸 고갤 수 있니 괜찮다 위로하시네. 도망치려는 날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네. 사랑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날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몸 고개를 숙이니 괜찮다 위로하시네. 도망치려는 날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네. 사랑,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가리라. 저들에게로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도망치려는 날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네. 사랑,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가리라. 저들에게로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끝이 없는 주님 사랑, 나도 사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47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사를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 민족이 어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 그걸 알므로 해서 이 역사의 중요성이죠. 아,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구나. 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구나.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이게 역사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그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그 민족 언젠가 사라져요. 이 땅에 그냥 이리저리 흩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나마 남쪽이죠. 절반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놓고 특히 근현대사에 와서 이 기적이다.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세계 어느 역사를 들춰봐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최저 빈국에서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에요. 이걸 세계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을 놓고 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자, 영국 학자, 독일 학자, 불란서, 일본 세계 각 나라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초기 때 초대 우리 건국 제1공화국이 누구죠? 이승만 정부죠. 그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 지역들이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건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이건 세계 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분석한 결과가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을 놓고 초대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특히 그야말로 이 인간은 이승만이 세운 정부는 태동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평하고 비판하고 폄하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일이면 끝나나요? 끝나가는데 이제 벌써 우리 앞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네 삶이 팍팍해집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올 거예요. 벌써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피부로만 안 왔을 뿐이지 이미 왔습니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대비를 하고 계시라고.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어째서 그러느냐? 어째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저는 역사를 놓고 지금 현 실정을 놓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승만, 박정희를 비하하고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거 있죠. 이승만도 잘못한 게 있고 박정희도 잘못한 게 있어요.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는 독재를 했어요. 부정선거를 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분들이 잘한 게 있거든요. 정말로 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한쪽만, 자기들 좋은 쪽으로만 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는 거죠. 잘못된 역사관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얻어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해요. 잘못된 그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그 상황이 지금 100년 전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그런 또 시행착오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날 때 특히 남자가 더 비참해져요? 여자가 더 비참해져요? 여자들이 더 비참해집니다. 여자들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요새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요 부분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딱 100년 전, 110년 전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말이죠,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1910년 한일 합방을 당하고 1945년에 1910년에 1905년 4년 5년에 로일 전쟁이 벌어지죠. 로일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요. 그 전에 청일 전쟁에서 중국을 이겨버리죠. 그 이제 일본이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 조선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오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빼앗아 가는 게 1910년 한일 합방이죠. 그러기 전에 5년 전에 1905년에 로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로일 전쟁 때 그때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황제라는 분이 말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응? 일본 놈들이 하도 이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청나라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이러니까 그냥 우리 고종 황제가 소련 대사관에 가서 1년 동안 숨어 있다고요. 그걸 보고 이때부터 우리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미국에서 일본하고 밀약을 맺습니다. 아, 이거 조선이라는 나라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본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부를 수요일, 금요일 우리 저녁에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1905년, 1907년에 그 밀약이 맺어져요. 응? 로일 전쟁 벌어지고 2년 안에 그 조약이 맺어진다고요. 사실 그때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이미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아니 미국이 뭐야? 아 일본 놈들이 뭐야? 왜 우리나라 주권을 뺏어가는 거야? 저기들이 뭔데?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정책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유정자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는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응? 엄연한 현실이에요. 국제관계 속에서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다 자기 나라 자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교를 잘해야죠. 세계 흐름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국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한 애교 정책이냐. 요새 뭐 대통령이 그런다며? 아니 애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한미동맹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미동맹이 체결이 됐는가, 한미동맹이 체결이 됐는가. 그래서 그 한미동맹 얘기를 지금 오늘 조금 들어갈 건데요. 자, 한미동맹,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가드 원수예요. 메가드 원수. 미국의 최고의 육군 현재까지도요. 미국 현재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미국에서 역대 우리 미국의 가장 위대한 군인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메가드 원수가 뽑힌대요. 항상 그런데요. 그렇게 메가드 원수가 미국인에게 군인으로서 그야말로 탁월한 혁혁한 공헌을 세웠고요. 1차 대전 때도 혁혁한 공헌을 세웠고 2차 대전 때 태평양을 일본 이쪽을 좀 평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태평양 극동 지역 이쪽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누구하고 40년 직이야? 이승만 박사하고 40년 직이야. 아주 절친한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살면서 이 메가드 원수하고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왔어요. 인간관계를 맺어왔단 말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기에 당신의 글을 이유가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계속 우리 조선을 알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계속 조선을 알리는 거야. 우리 조선. 여러분, 미국 당신들이 우리 조선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를 주고 우리 조선을, 여러분들이 무기를, 우리 조선을 여러분이 빨리 독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에게 당합니다.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배워가고 미국 앞에서 고개 굽신거리면서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잘해요. 이거 얼마나 잘하냐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마음을 쏙쏙 빼먹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약한 나라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친다? 이것은 소설 같은 얘기인 거죠.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 얘기를 한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했단 말이죠. 미국인들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일본이 당신 나라를 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시오. 그래서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면 우리가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이 논리가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은 당신 나라의 유익이다. 두 번째, 당신들은 신앙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당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부장한 나라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 역사를 한 손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한 손에 딱 올려놓고 다 그걸 본 거죠. 그건 이승만이 국제법 그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전시 중론론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그게 다 나왔어요. 미국의 역사를 쫙 처음부터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모르는 그 자기네들의 역사를 이승만 박사가 그걸 탐구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에 대한 논문을 제출했는데 교수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보고 이건 역사 학위를 줘도 된다. 역사 학위를 주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역사학 학위, 정치학 학위, 그 다음에 국제법 학위. 논문 하나를 썼는데 3가지 학위를 동시에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탁월한 논문을 써낸 거예요. 그 논문을 쓰기까지 얼마나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어요? 1년 했겠어요? 아니죠. 한성 감옥에 있을 때 20대부터서 이승만은 미국을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에 관한 서적은 전부 다 읽어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요, 그 복당 동지들이 그런 거예요. 이승만은 무서운 사람이다. 손에서 책을 놓지를 않는데요. 그 복당 동지들이 말이죠. 한 40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저 이승만 저 사람은 저분은 손에서 책을 놓지를 않는다는 거야.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 한국 대통령 있을 때 이승만은 국외는 귀신이다 이런 말이 어르신 생각나시죠? 이 박사 그러면은 국외 정세는 귀신이다. 그렇게 세상을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한 손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당신의 조상들 저 유럽에서 이쪽으로 아메리카 신대으로 건너올 때 못 살겠다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이리 온 거 아니냐? 응? 예수님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더 잘 믿어보겠다고 당신의 조상들이 괴나리 보따리 싸 짊어지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들이 당신들 조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축복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부강한 국가가 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전 대한민국도 아니죠. 대한제국이죠. 우리 조선이란 이 나라 5,000년 만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이런 논리. 응? 이 논리. 아멘. 틀려야 맞아요? 이승만 말이? 맞잖아요.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요새 대통령처럼 1구 대통령이 말이다. 남은 나라 가서 무슨 뭐 예무부 장관한테 어깨나 툭툭 그런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축복한 게 그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그럼 당신은 우리 당연히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우리를 도와라. 그것이 곧 미국의 곧 유익이 된다. 일본 조심해라. 이승만 박사가요, 일본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제다. 그 나라가 천황제다. 천황제로부터 시작한 나라고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다. 그래서 천황을 유일신으로 받드는 잘못된 종교가 비정상적인 애국심으로 발전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 정세를 성경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을 유일신 신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다. 이건 우상이지 않느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그 잘못된 애국심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잘못된 애국심이 전쟁을 일으킨다. 왜? 일본의 나라는 사무라이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 사무라이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잖아요. 그 전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의 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저들이 저러고 있지만 봐라, 일본이 언젠가 당신 나라를 친다. 치게 되어 있다. 그때 당신 나라 아들들 수십만 명 죽는다. 그러기 전에 우리 조선을 도와라. 이 논리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말을 들은 미국이 어떻게 써요? 저 늙은이 저 또라이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지난날에 다 얘기한 거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한미 동맹에서 이제 이제 유교가 터지기 전이에요. 1948년 이제 8월, 5월 마지막 날 제한국회 열렸고, 그 다음에 8월 15일에 이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건국 정부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 건국 이래 이승만 박사가 누구를 초대하냐면 메가더 장군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메가더 원수. 메가더 이 장군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원수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원수들 또한 제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한 6, 7분? 10명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원수 칭호를 받은 사람. 그런데 원수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가더 원수는요, 종신 원수입니다. 그렇게 칭호가 붙여져요. 종신 원수. 그러니까 원수 중에도 최고급이에요. 종신 원수. 죽을 때까지 원수야.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당신이 당신이 하고 싶을 때까지 군대에서 현역으로 근무를 하라는 거야. 국가에서 그 법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아셨죠? 오송 장군입니다. 별 5개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종신 원수가. 그게 메가더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메가더 원수의 그분의 그 가족 내력을 좀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도 장군이에요. 할아버지도 장군이야. 아이고, 아주 군인 가족이더라고. 아버지도 2차 대전 때 벌써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쪽 태평양 이쪽 필리핀 지역에 그쪽에 그 부대 사령관으로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남북 아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국 북군 전쟁 그때 북군 군인 장교였더라고. 하고 이분이 나중에 군복 벗고 나중에 판사를 하더만, 재판관이 되더만. 하여튼 그 집안 하여튼 이제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군인 가족이야. 거기서 메가더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한 40년을 같이 이렇게 사귀어온 거예요. 이승만 박사 이분은요, 처음부터서 이분은 애교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나라가 뺏겼잖아요. 이제 미국에 이 사람 공부를 하고 있어. 자, 우리 조선, 내 나라, 조선은 이미 일본에게 꿀꺽 잡혔어.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승만은 그것이요.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회복을 하고 국가를 부강을 시킬 것이냐.
이 처음부터서 이승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1919년 여러분 191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뭐죠? 1919년에 뭐가 일어났죠?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3.1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일어나자마자 직후에 막 여기저기서 임시정부가 막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 우리 하나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임시정부가 여기저기서 막 단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강요 그러니까 그 정부 임시정부의 강요까지 발표한 단체가 한 6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전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하나로 이제 규정이 되더만,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임시정부가 여기저기서 막 생겼는데 임시정부 생긴 모든 단체마다 최고 수반을 누구를 두냐면은 이승만을 딱 올려놔요. 그렇게 이승만이 우리 국민들 속에 절대적인 어떤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예? 예. 모든 단체에서 임시정부가 하나 두 개가 아니요 여러 개 생겼는데 모든 단체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이승만을 다 올려놔요. 이 단체에서도 이승만, 여기서도 이승만, 상해정부에서도 이승만 그런 거요. 나중에 상해정부에서요 이승만을 그 최고 저 수반으로 올려놨어요. 그다음 바로 그 밑에가 누가 이동이라는 분이에요. 이동영이 헷갈리네.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벌써 그때부터서 벌써 이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도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소련에서는 벌써 벌써 소련은 우리나라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그 12년 전에 1917년에 이미 소련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 정책을 확 펴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 공산주의 소련 요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공산주의 혁명이 딱 터지니까 세계 지성인들이 대환호를 합니다. 왜?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지성인들이 다 넘어가요. 응? 미국에요 강요들이요 소련 사람이 와서 뭐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들 스스로 공산주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부를 소련에다 막 팔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첩으로 붙잡히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공산주의 이론에 넘어가는 거예요. 응? 오늘날 꼭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공산주의 좌파 사상 들어가지고 종북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얘기는 그게 아니고 메가더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제 우리나라 초대 정부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 첫 걸음을 떼는 이제 그 행사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이 메가더 원수를 그때 메가더 원수가 어디 있었냐면은 1945년 일본군을 이제 이거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지금 일본 도쿄에 와 있는 거예요. 메가더 원수가. 그래서 일본을 지금 전쟁 동안 그거를 이제 일본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와주세요. 8월 10일 날 그날 우리나라 첫 출범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가야지요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요.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메가더 원수가 인기가 더 좋았대요.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 메가더 원수예요. 예?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분이 딱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기자들에게 세계적인 태평양 함대 그 일본 주둔군 사령관이 딱 사령부 직원을 통해서 사령관님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다고 얘기를 해라. 특별 기자회견을 딱 이것을 통보를 하니까 세계 각 나라 또 일본에 와 있던 세계 80개국 기자들이 확 메가더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특별 기자회견이라니까 뭔 일인가 하고 오는 거야. 80개국에서 기자들이 온대요. 딱 기자 내용이 이거요. 메가더 원수가 내 40년 친구, 나의 베스트 프렌드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거기에
내가 하러 간다. 끝.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뭐, 특별히 기자회견하니까 무슨 전쟁이 나는가 뭐 저런가 막 하고 막 길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 조선이라는 나라에 거기 무슨 뭐 나라 건국하는데 거기 뭐 축사하러 간다는 거야. 그리고 끝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요 이디오피아만 또 못했어요. 아셨어요? 아프리카 이름 없는 나라만 또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못 살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 그럴 때는 말이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승환 박사가 보세요. 메가더에게 어떤 정성을 쏟는가. 그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너무 유래가 좋아서 내가 이걸 여러분 설계할게요. 이승환 박사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어떤 정보를 입수하면 메가더에 대한 정보를 하나 입수하는 거예요. 이분의 가정이 어떻고 메가더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분의 기호가 뭐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더글러스 메가더, 이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아더 메가더예요. 그 아버지가 저 필리핀에 그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분이 우리 조선에 잠깐 왔었나 봐요. 잠깐 들렸나 봐요. 근데 그 고종 황제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는데 뭘 받았냐면은 향로를 선물을 받았대요. 고종 황제로부터. 그 선물을 그 메가더 아버지 메가더가 그렇게 그걸 애지중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1층을 그냥 홀을 터가지고 거기다 가져와 박물관식으로 다 거기다가 막 박물관식으로 아주 치장을 해놓고 딱 박물관이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딱 그 향로 하나 딱 놔두고 자기 집에 막 국회의원들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이 미국 군의 고장성이니까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 사람들 오면 올 때마다 그 향로를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이란 코레란 나라에 조선이란 나라에 거기 황제로부터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그 향로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 메가더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지금 이 메가더에게 갑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향로를 그 아들 메가더도 그 향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메가더 장군이 이 태평양 극동 사령관으로 이쪽으로 임지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본토에 못 있고 한 16년 동안이나 해외에 나와 현지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향로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향로를 집에서 아주 자기 현 주둔군 자기 사령관 막사에다가 그 향로를 놔두고 보는 거야. 그렇게 향로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종료되기 전이죠. 일본군이 기습 공격, 필리핀에 있을 텐데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메가더가 급히 기습 공격하는 바람에 메가더가 오스트레일리아로 호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면서 내가 다시 온다.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때 그 급히 빠져서 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그 막사 안에 있던 그 향로 있죠. 요걸 부관이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태평양에다 물에 빠뜨려 버린 거야. 이게 물에 빠져버린 거야. 나중에 이걸 알은 거예요. 메가더가. 이거 어떻게 향로? 부관이 이거 너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한번 찾아라. 그거 찾겠어요? 못 찾죠. 못 찾은 거예요. 그걸 놓고 메가더가 그렇게 애석해 했다는 거야. 요 정보를 이승만이가 딱 알은 거예요. 이승만 박사. 이제 대통령이죠? 그래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군경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이승만 박사. 어떤 명령이냐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군경 이제 막 그 강요들 이 박사가 대통령께서 무슨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니까 야 잘 들어라. 지금부터서 대통령이 향로 얘기를 꺼내는 거야. 요 향로를 만든 사람을 찾아라. 그 장인을 찾아라. 두 번째, 요 향로하고 똑같은 향로를 찾아라. 요걸 찾은 사람은
1계급 특진이 아니라 2계급 특진이 아니라 3계급 특진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군 경찰에서 불통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향로만 찾아도 3계급 특진하는데 전국을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로를 비슷한 향로를 3개를 찾았어요. 3개를 찾았어. 그걸 다 이걸 곱게 포장을 해가지고 메가더원수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0일 우리 건국일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메가더원수가 딱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자, 아주 이제 경무대로 쫙 왔어요. 오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카카. 이승만 박사 이분이 이 양반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이분이 그 메가더 원수에게 카카, 내가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메가더 원수 감사합니다.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향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메가더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옆에 거 하나 또 풀어보시죠. 똑같은 게 또 있어요. 3개나 주는 거야. 그냥 메가더가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카카,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카카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를 잊지 마세요. 이 말을 해요. 잊지 마세요. 왜 지금 이 박사가 이 말을 하냐면 이거 시간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하냐. 응? 지금 우리나라 그때 당시 국내 정세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너무 복잡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1945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할 수 없는데 1945년 우리가 8월 10일 날 우리가 강복을 맞이했잖아요. 미국에서 일본을 말이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요. 8월 6일? 맞아요. 8월 6일이요. 이때 7만 명이 죽어요. 8월 6일 날 원자폭탄을 투하해요. 그러니까 일본 그 강력 군부 내에서 그 조정 안에서 우리 항복하자,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나라 다 이거 다 씨가 말리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도 우물쭈하고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미국에서 또 한 방 또 터뜨리죠. 어디다가 나가사키다 또 터뜨리는 거야. 두 번째 맞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항복을 미국에 통보할 때가 1945년 8월 7일, 8일 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오늘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거예요. 이건 제가 분석한 거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이걸 놓고 그때 1944년 8월 9일 날, 8일 날, 9일 날 그때 미국 날짜로 하면 8일 날이고 우리로 하면 9일 날이에요. 그날 통보를 해요. 일본에서 무조건 항복을 해요. 그러면은 그 항복을 받자마자 미국에서 일본 끝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한 일주일을 뭉구적 시간이 흘러가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소련에서는 저쪽에 독일군을 격파하고 독일군 격파할 때 그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2차 대전 때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같은 연합군이니까 이제 일본군 여기에 참전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소련이라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련의 그때 당시 전략은 최대한으로 늦게 참전해가지고 일본군이 다 빠질 다음에 지금 미군이 이제 미국하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딱 기회 보고 있다가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최대한으로 늦게 참전을 해서 이제 어떤 그 참전에 이제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지금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미국이 8월 8일 날 그 정보를 받고 무조건 통보를 받고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왜 성명을 발표를 왜 못했느냐? 못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천황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국내에서 이 천황을 이놈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제 전후 처리를 하는데, 예? 이놈이 일본의 최고 제 윗사람이니까 이 천황을 죽이자, 사형을 시키자. 그러니까 또 한쪽에 일본에서는 제발 천황만은 하고 이제 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 국내에서도 그 일본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그 일본을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천황을 죽이면은 그게 일본의 반발 때문에 통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저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요 의견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가요. 그리고 8일, 그러니까 9일,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 그때 하와이 그 미국에 그 워싱턴에 있으면서 9일 날 밤 11시에 아니야 14일 날 11시에 방송으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잠을 자다가 자기 부인 프란체스카가 듣고 여보 이거 봐. 그 얘기를 또 이정호 박사가 누워있다가 밤 11시니까 이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 손잡고 여보 이제 내 조국으로 가자. 눈물을 흘리는 내 조국으로 갈 때가 됐다. 가자. 그때가 8월 14일 날이야. 그러니까 즉 9일 날에서 8일 날에서 14일까지 8, 9, 10, 11, 12, 13, 14.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의 시간에 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련이 일하고 있다가 만주를 거쳐서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밀고 들어온 거예요. 아직 지금 이쪽 미국 쪽에서 아직 지금 발표도 안 했단 말이죠. 일본이 망했다고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8월 8일 날 그 일본이 우리 항복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 곧바로 딱 일본 끝 했더라면은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올 계제가 안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우린 그냥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에 패하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제의를 해서 38선을 경결해가지고 북쪽은 소련군이 무장해제, 남쪽은 미군이 무장하기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 내막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본은 지금 미군에게 통보를 했어요. 원자폭탄 2대 맞고 우리 항복 그때가 8월 8일 날 9일 날란 말이요. 8일 날.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을 미군 정부에서 그걸 지금 성명을 발표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천황 사후 처리 문제를 놓고. 그 사이에 소련이 만주를 지나서 우리 북쪽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일본이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더라면 소련군이 북한에 올 필요가 없죠.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딱 보니까 8월 10일 발표를 딱 하고 보니까 소련군이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 벌써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안 되겠다. 야, 빨리 이동해라. 그래가지고 도쿄에 있는 그 메가도 원수 밑에 에아 부대 하지 중장이라는 그 24군단 뭐 여단인가 그 부대를 빨리 들어가라. 미국에서 급히 잘못하면 이거 소련군이 이걸 다 찾아가거든. 급히 파견을 해가지고 소련군한테 제의를 한 게 이거 38선 이거 여기까지 북쪽은 너희들이 해제하고 이거 남쪽 우리가 해제하면 어떻겠느냐. 요 제의를 그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소련이 안 들어왔으면 요 제의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겠죠. 여기에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래요. 그때 그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그때 미국이 곧바로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면은 소련군이 북한에 굳이 들어올 계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련이 안 돌릴 거 없겠죠. 그들은 남진 정책을 계속 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련이요 딱 북한에 점령을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육지책으로 38선 선 그어놓고 무장해제하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다 들고 남쪽까지 다 오겠거든. 하도 급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소련군이 이미 들어와 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소련군이요 북한에 들어와서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해요. 한번 들어봐요. 북한을 점령한 소련이 이런 성명서를 냅니다. 붉은 군대와 연합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좀 생각하고요. 애놈들이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당신들 수중에 있다. 그 다음 중요한 붉은 군대는 인민이 자유롭게 창작한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이 공산주의들은 항상 이렇게 말이 좋아요. 말이 달콤해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련군이 우리 북한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북쪽에 와가지고요 어떻게 수탈한지 아십니까?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을 내걸어놓고 다 걷어가는 거예요. 뭘 걷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소련군이 와가지고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요 쌀 그때 당시 우리 그 북한의 수풍 발전소가 그때 이미 독일이 세계적 기술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공업이. 독일에서 최신식 설비로 수풍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이렇게 그 기계가 5대가 있었대요. 요걸 소련이 싹 다 뜯어갔대요. 지금 소련은요 어떤 상태냐면은 독일하고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워낙 희생이 커가지고 거지 나라예요. 소련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전쟁에 이기긴 이겼지만 피해는 더 컸어요. 독일하고 소련하고 그 전쟁 2차 요 전쟁할 때 소련이 이기긴 이겼지만 실질적 피해는 소련이 훨씬 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소련 입장에서는 지금 막 밥 한 끼 먹는 게 지금 급선무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해방군이 소련이 온다 하니까 막 우리 해방하고 막 소련군이 탁 일본군 몰아내고 우리를 도와준 소련에서 위대한 붉은 군대가 온다 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박수치고 우와 나가봤더니 소련군들이 들어오는 전부 군인들이 뭐야? 보니까 전부 옷이며 군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거지들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게 뭔 영화에서 그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소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쌀 한 톨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쌀, 그 다음에 수풍 발전소 시설 5대 다 뜯어가고 흥남 비료공장 시설 일부도 떼가고 우리나라 금강석, 원석, 철, 일본인 소유 재산, 그 다음에 개성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 개성은 38도로 하면 개성이 이쪽 이남에 속한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개성까지 내려와서 아직 미국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거기서 인삼, 은행의 모든 돈 아주 싹 긁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38도선 나중에는 38선 딱 요 경계쳐 놓고 그 나무로 목재로 이렇게 형식적인 그 경계선을 쳤어요. 그 경계선 초석까지 다 뜯어갔대요. 그렇게 소련군이 절박했던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간. 그러고 나중에 이제 급히 일본에 있는 하지 중장을 총 책임자로 해서 미군이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점령군이죠. 이분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해요. 들어보세요. 북한하고 영 딴판이에요. 하지는 조선 인민제군이요. 들으란 거야. 오늘 남조선 지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그 중요. 여하에 우리의 모든 지하에 있는 제군들은 우리 국민들을 말하는 거죠.
연합군 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장차 우리 연합군에서 나올 명령에 어떤 명령을 엄숙히 지켜라. 제군은 평화를 유지하며 정직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여라. 중략. 만일 이 명령을 안 지킨다든지 혼란 상태를 야기시킨다든지 하면 즉시 적당하다고 여기는 수단과 행동을 취하겠다. 어때요, 이 말이? 무섭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또 이 북한에서 이 소련군이 점령할 때 그 성명서하고 이 미군이 발표한 성명서를 놓고 봐라. 소련군이 훨씬 더 좋지 않았느냐. 요딴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응? 말은 이렇게 하죠. 말은 이렇게 하죠. 이 정신 나간 이 이데올로기적 좌파에 빠진 이 무지한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역사학자들. 그래서 소련군과 미군이 요 상황에서 지금 이승만 박사가 뭘 하는 거예요? 8월 15일 건국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경축을 하는 거죠. 거기서 메가더 장군이 그 귀한 항로 3개를 받고 뿅 갔죠. 어떤 역사학자더라고. 이분이 그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 증거가 이거다. 경축사에서 마지막 축사를 해요. 메가더 원수가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축사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 나중에 교회 끝날 때 축사하죠. 요런 스타일로 축사를 해버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게 맞죠. 그죠? 그런 거죠. 보세요. 어떻게 축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사해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거 맞는데 다 지금 내가 좀 다 빼먹었어요. 다 빼먹었어. 너무 좋은 거 많은데 다 빼먹었네. 예, 나중에 시간 날 때 할게요.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경축사에 축사를 하는데 메가더 원수가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익혔던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을 성경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새로 탄생하는 이승만 각하의 정부와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끝내는 거예요. 메가더 원수가.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축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도쿄 유엔군 사령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그런 기자들이 보세요. 지금 80개국 기자들이 세계 강락 기자들이 우리 한국 조선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메가더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때문에 와가지고 메가더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건국이 세계 언론에 나온 거예요. 세계 언론에 나온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자 미국의 말이 워싱턴 포스트 아니 뉴욕 타임즈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메가더 원수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메가더 원수가 이제 경축사 끝내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다시 이제 유엔군 사령부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 공항에서 이승만 박사 어깨를 탁 또 기자들이 또 막 하여튼 메가더 기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기자들 앞에서 요 말을 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자들에게 전 기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약이 지금 그때 당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은 이미 여러분 아시죠? 북한은 이미 전쟁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아시죠? 북한은 이미 전쟁준비가 다 끝났어요. 전준비가 1948년에 이미 전쟁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고요. 남쪽으로 내려올 줄. 그러니까 이승만은 항상 그게 불안했던 거죠.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걸 보고 김구 주석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고, 김규식, 김구 이런 포기를 아예 해버렸고, 이승만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은 지금 메가더 원수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을 지켜달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를 들었겠죠. 메가더 원수가.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막 타기 직전, 트랩 올라가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 어깨에 손을 탁 얹고, 이승만 대통령 카카, 만약 38선 이북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나 메가더는 코리아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에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에 났다고 믿고, 한국에 일어나는 이 지역이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가 공격을 당했다고 나는 믿고 있는 힘을 다하여 공산당들을 물리쳐 각하의 수도와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한대요. 이 성명서를 놓고 미국 뉴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봐요. 오늘 메가더 장군이 오바했다.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이 돼서 너무 감격을 받은 나머지 장군이면 냉철해야 하는데 그 냉철함을 잊고 감상적이고 경망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미국 기자가 신문에다 올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메가더 원수가 감상적이고 경망적이고 뭐요? 냉철함을 잊은 발언을 한 겁니까? 이러고 나서 2년 있다가 6.25 터지잖아요. 그때 누가 와요? 메가더가 오잖아요. 유엔군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다시 또 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메가더 원수, 그러니까 이 메가더 원수에게 이승만은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어요. 그 예로 제가 지금 향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한미동맹 6.25가 딱 터져서 한미동맹이 체결되는데요. 아니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공산주의가 되든 말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뭐 공산주의가 그게 별로 나쁘다 그런 게 아직 모를 때니까 뭐 공산주의인 거고 그거 소련하고도 관계가 좋은 거니까 공산주의 하라고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되는 거지 뭐. 공산주의가 나쁜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죠. 공산주의가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응? 그래서 지금 딱 소련이 북쪽에서 우리 유교가 딱 터지니까 미국 조회에서는요. 그 코리아라는 나라 그 전쟁 나고 그 공산주의가 되든 말든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99%가 미국 정부에서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뭐 그 나라 문제지 우리가 왜 신경 써? 이럴 때란 말이죠. 응? 이럴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군인이 주축이 돼서 유엔군을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도울 수 있는 한미 동맹까지 연결이 되는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메가더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덜레스라는 당시 국무장관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그러니까 국무수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예요. 덜레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 사람이 누군가? 놀랍습니다. 요 역사를 보면요. 요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메가더 원수는 지금 동경으로 돌아가면서 이명박 박사에게 그 철통 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각하의 정부, 국민과 백성과 각하의 정부를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들어온다면 내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돌아가요.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간의 약속이야? 인간, 개인, 이승만과 개인, 메가더 원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차원이 안 된 거죠. 왜? 이 사람은 실질적인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니까. 이제 이분의 영향력이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미 동맹까지 연결이 돼요. 요 시간, 그다음에 이 더글러스라는 이 국무장관 얘기를 다음에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더글러스라는 이 국무장관과 이 메가더 두 사람이 양쪽 날개가 돼서 이승만을 돕자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요. 거기서 대통령이
그 말에 그래다, 그래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이 주축이 돼서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오늘날 왜 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어느 한편으로는 뭐냐?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대통령 초대 건국을 할 때 그 주역들이 다 누구였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몇 프로요? 몇 프로였어요? 10%도 안 돼요. 극소수인 거예요. 나머지 전부는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 그럼 우리 지금 한 1000만 잡자고요? 그것도 천주교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공산공하고 짝꿍짝꿍 해요, 지금도. 그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개신교만 하면은 1000만도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딱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세운 거예요. 나머지 전부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말하면 훨씬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세에 몰린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전쟁은 여호와의 궁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구국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이게 구국에 다시 그 앞에 여호와의 궁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요 얘기를 누가 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해요. 그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를 헌법에서 빼겠대요.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요, 국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가 3.1운동인데 3.1절 때 지금 서울의 광화문에 지금 다 모이라고 처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오고요. 저는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금식기도 하실 분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전쟁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승만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이승만은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세계 각 나라 16개국 물자, 의료, 세상 68개국이 세계 68개국이 우리 남한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밀어내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금식기도 하실 분들은 금식기도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아요. 두 기도 좋습니다.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보호하셨는가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둔한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의 손길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